식사들은 안 하세요? 밥 먹을 시간이잖아요, 지금. 식사들은 안 하십니까? 네, 숭구리님 어서 오세요. 우리 회원님들 많이 오셨다. 맹숙님 어서 오세요. 송도 훈남님 어서 오십시오. 추남정님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주식 성공기님 어서 오세요. 러시아 고무신님은 밥이 안 중요해요? 굶고 사세요? 밥을 드셔야죠. 저는 오늘 무슨 밥을 먹을지 저는 좀 맛있는 거 먹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정혜원 방송에서 네, 우리 마르다님, 청아람님 반갑습니다. 너털 오순님 반갑습니다. 네, 스윙맨님 어서 오세요. 우리 작가짱님 어서 오세요. 저는 아까 우리 회원님들이랑 그 장중 방송할 때 저기 하남 쪽에 하남시 경기도 하남시 쪽에 유황오리 맛있게 하는 데 있다 그래가지고 저 거기 어딘지 지금 막 찾아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방송이 7시에 끝나니까 지금 달리면 한 1시간 정도 잡고 1시간 안 걸리겠다. 1시간 걸릴 수도 있겠다. 퇴근 시간이니까 1시간 잡고 예약을 해서 가서 먹을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저는 맛있는 거 먹으러. 네, 빠빠치님 어서 오세요. 제가 이 빠빠치님 필명을 볼 때마다 우리 종목들도 좀 빳빳하게 좀 세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종목들이 좀 양봉을 하나 네, 세웠으면 합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저런 이름을 지으신 거겠죠? 좋습니다. 감미로운님 어서오세요. 남북 잘 가죠? 기가 막힙니다. 저 오늘 시간의 거래 보고도 또 기가 막혔어요. 도대체 남북경협주를 끝났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도대체? 남북경협주밖에 안 올라가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눈이 사시가 아니라면은 제대로 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의 거래 상황 보니까 철도주 또 급등했더라고요. 철도주. 대아TI, 대오AL, 현대로템 뭐 그런 친구들 푸른 기술 이런 애들 철도주 급등했더라고요. 내일 또 보나마나 내일 또 경협주 판 되겠네. 에잉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가는 시장이면 얼마나 좀 좋습니까? 네, 저는 이따 7시에 유황오리 먹으러 갑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거 드세요. 하남에 유황오리 검색하니까 하나가 되게 유명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게 이름이 또오리야, 또오리. 거기 맞는지 모르겠는데 가게 이름이 또오리예요. 이름 되게 잘 만들었죠, 또오리. 오리집 이름인데 이름이 또오리예요. 맛있게 먹고 또 오란 얘기죠. 또오리. 이름 잘 지은 것 같아. 장명 하나는 기가 막히게 했어요. 야, 오늘 시장은 진짜 오늘은 제가 뭐 시장에 대한 분석 같은 거 안 해드려도 되죠? 오늘은 뭐 증시에 대해서 나쁜 내용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오늘은 진짜 어제는 제가
시황 방송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아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근데 오늘 우리 그랬잖아요. 오늘 장 좋으면 안 한다고. 장 좋으면 안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또 혹시 모르니까 또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걱정할 게 없어요. 아, 증시가 너무 좋아 지금. 걱정할 게 없어가지고 뭐 해드릴 게 없어요. 즐기세요 그냥.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즐기시면 되고요. 오늘 맛있는 거 드시면은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내일 또 하락하는 거 아니냐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오늘 좋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씩 좀 풀어보겠습니다. 제약주나 바이오주 들고 계신 분들 오늘 기분 좋으셨죠? 우리 마피의 법칙님. 그나마 제약주 약반등이 나와서 죽다 살았습니다. 오늘 또 빠져나왔다면 진짜 힘들었을 텐데. 적풍 추천주나 사모올걸. 반등 나왔죠 오늘? 기분 좋죠?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버텼으니까 이만큼 수익이 난 거 아니에요. 버텼으니까.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약주랑 바이오주가 왜 올라갔을까요? 왜 올라갔을까요? 제약주랑 바이오주. 내일 옵션 반기요? 저는 아무 생각 없는데. 저는 옵션 반기 아무 생각 없어요. 미안하지만. 뭐 한 개 하라 그래요. 전 별 생각 없어. 저는 동시 만기일에는 신경을 좀 쓰는데 5월달 만기일에 뭐 누가 신경 씁니까? 여기 선물하시는 분 있어요 혹시? 선물하는 사람? 없죠? 선물하는 사람도 없는데 뭐 옵션 만기 뭐 생각해?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만약에 이제 진짜 저기 막 대형주 하시는 분들은 좀 민감할 수도 있겠다. 외국인 기관들이 컨트롤하는 종목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신경 쓸 수도 있는데 요즘에 솔직히 제약주, 바이오주, 남북경협주 이거 말고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수익 못 보잖아요 지금. 그거 매매하는 사람들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제 말 믿고 무시하셔도 됩니다. 남북경협주나 제약주나 이런 거 매매하는 사람들은 옵션 이런 거 무시하셔도 돼요. 한도사님 녹십자세 마이너스 20%. 아마 제약주 들고 있는 사람들은 다 비슷해요. 그래도 마이너스 20%면은 양호한 거 아닌가? 거의 반토막일 텐데. 우리 비타민님은 동구 32%? 전 동구바이오는 이름을 너무 잘못 지은 것 같아요. 동구바이오는 이름을 너무 잘못 졌어. 아니 무슨 이게 첨단 이 화장품에다가 뭐 이렇게 코스메틱에다가 이 메디컬 이렇게 들어가 좀 첨단 이렇게 좀 멋있는 이름 좀 없나? 멋있는 이름 없나 무슨? 동구바이오가 뭐야? 옛날 그 뭐지? 그죠? 꽤 오래된 기업인 줄 아셨죠? 동구바이오. 저는 이거 이 회사 볼 때마다 그 동구박 과수원길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이름이 촌스러워서 안 가는 것 같아요. 왜 차바이오텍 이런 거 하면 좀 느낌이 있어 보이잖아요. 차병원. 좀 느낌이 좀 있어 보여요. 네이처셀. 이런 것도 느낌 괜찮고. 오늘 제약주가 왜 올라갔냐면은 오늘 제약주는 두 가지 큰 재료가 있습니다. 오늘 제약주는 두 가지 이제 큰 재료가 있는데 아이고 우리 진토백이님은 또 카프로 손절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어쨌든 손절을 했다는 거는 현금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현금 가지고 이제부터 잘 풀어가면 되겠죠?
예전에 나폴레옹이었나요? 가득 묶여진 매듭을 푸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냥 매듭을 잘라버리는 거란 얘기들도 있어요. 풀기 힘들 때는 그냥 칼로 잘라버리는 게 답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진토백인님 같은 상황이라면은 우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 지금 두 팔 벌리고 이렇게 외치시면 됩니다. 지금 두 손을 머리 위로 푸처인접 하시고 이렇게 소리 지르시면 돼요. 해방이다. 해방되신 거예요, 이제. 이 카프로라는 악몽에서 해방이 되신 겁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내일 겁나 센 종목 들어가가지고 바로 그냥 수익 실현 해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확 그냥 그렇게 수익 내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니까 저는 오히려 해방이다라는 지금 소리를 지르셔야 정상입니다. 해방이에요, 이거는 진짜. 그래서 오늘 혹시 손절을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특히 엄청 오랫동안 물려서 엄청 오랫동안 손실 보신 종목을 손절하신 분들이라면 해방입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오늘 바이오 제약주가 올라간 이유는 두 가지가 있지요. 첫 번째로는 여기 볼까? 다들 알고 계시네. 바이오 테마는 요거. 오늘 바이오 코리아 2018이라는 행사가 오늘 열렸어요. 저 코엑스에서 열렸나요, 오늘? 오늘 행사가 열렸는데 전 세계 수십 개 국가에서 약 400개 기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약 400개 기업이 참여를 해가지고 여기 여러분들 이름만 대시면 아는 그런 회사들 다 참여했어요. 여기 다 참여해가지고 바이오 코리아라는 행사에 이제 행사가 진행이 됐고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 있는데 정부가 바이오 기반 일자리를 약 46,000개를 만들 것이다. 언제까지? 2025년까지. 그 몇 년 남았어요? 7년 남았죠. 앞으로 7년간 정부에서 바이오 기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 아마 46,000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전문 인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문 인력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부의 정책주 아닙니까? 또 제가 정책주 하는 전문가로서 이런 얘기를 또 무시할 수는 없겠죠. 네, 정부가 이제 핵심 정책으로, 정부가 핵심 산업으로 바이오 산업을 키워가겠다. 핵심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오늘 많이 회복을 한 상태예요. 우리 정회원님들이 들고 있는 제약주도 오늘 상한가 갔다 왔어요. 기분 좋더라고요. 상한가 찍고 왔고.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바이오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는데 기다리던 재료가 나와서 오늘 올라가긴 했는데 수급도 대부분 좋더라고요. 외국인들도 사고 기관들도 사고 저는 당분간은 이 바이오주들에 있어서 낙폭과대 저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올 것 같다. 긍정적인 의견 드립니다. 낙폭과대 상태에서 저가 매수세 유입 전망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래서 올라갔고요. 또 뭐야? 셀트리온도 그렇게 올라갔고요. 셀트리온은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죠?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몇 프로? 되게 잘 나왔어요. 셀트리온이.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닌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가 늘었대요. 셀트리온 1분기 매출이. 작년 1분기 대비해서 30%가 늘었대요. 셀트리온이.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의 주가가 급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 바이오가 올라가지, 셀트리온 올라가지, 한미약품 어떻게 됐어요? 한미약품도 올라갔지. 한미약품은 오늘 미국 FDA 판매 허가.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의 3대장이라고 부르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이거 투자자들 지금 뿔났죠?
이거 지금 고소한다고. 거기다가 셀트리온 1분기 실적 전년 대비 30% 증가. 거기다가 한미약품은 미국 FDA 판매 허가 승인. 이 3대장이 다 끌어올리니까 오늘 잔챙이들 제약주들 뭐 특별한 호재가 없는 친구들도 다 같이 올라간 거예요. 얘네들이. 대장주가 먼저 올라가니까.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는 그 어느 때보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많이 좋았어요. 많이 올라갔고 뭐 조금 이어지겠죠? 뭐 이 상태에서는 무너지진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갈 거라고 봅니다. 조금씩 더 올라갈 것 같고요. 나쁘진 않아 보여요. 물론 남북경협주에 비하면은 좀 다소 약해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손실이 크지 않다면은 제약주나 바이오주는 이제 조금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조금씩은 물량을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료 나왔지. 3대장 호재 다 나왔지. 왜 오늘 다 같이 나왔을까요? 왜 오늘 호재가 다 같은 날에 3개가 나왔을까? 이상하다는 느낌 안 드세요? 서로, 아니, 회사마다 서로 다 회계 처리도 틀리고, 뭐, 각자 다른 일들이 사정이 다 틀릴 텐데, 왜 오늘 갑자기 한날 1시에 똑같이 호재를 내보냈을까? 뭔가 느낌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는 의도적인 거라고 봐요. 이거는 정부가 개입을 했든 간에 아니면은 뭐 누가 한 거 간에 이건 제가 볼 때 누군가의 개입이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거는 저만의 뇌피셜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거 누가 정부가 조작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여러분들 큰납니다. 혼나. 여러분들 집에 누가 찾아갈 수도 있어요. 큰일 나기 때문에 이거는 적풍이의 혼자의 생각이에요. 근데 좀 뭔가 느낌이 좀 그래도 오지 않으세요? 제가 볼 때 이거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죠? 어느 한날 1시에 갑자기 호재 빵 터트려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의도적인 게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등 나올 때 손실이 크지 않다면, 그러니까 손실이 크지 않다는 거의 범위는 다 다를 수 있는데 뭐 한 10% 정도 10%대 손실이라고 한다면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가긴 할 것 같은데 이제 슬슬 이제 손을 놓아야 된다. 이제 슬슬 손을 놓아야 한다. 전 이런 전략을 보고 있습니다. 슬슬 놓아야 될 때가 아닌가? 놓자. 좀씩 팔자. 분할 매도하자. 이렇게. 반등 과정에서 비중 축소. 사실 저는 다른 분들이 어떤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랑 생각이 너무 틀려가지고 다른 분들의 생각은 잘 모르겠으나 저는 일단 매도 의견을 드리고 무엇을 사느냐. 남북개혁주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제부터 제약주가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분명히 내일장에 제약주 사러 달려듭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30% 손해를 보고 있었어.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종목을 갖고 있는데 30% 손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만약에 반등이 나오고 내일 반등이 나와서 손실이 마이너스 15%까지 줄었어. 저는 팝니다. 만약에 10% 안쪽으로 줄어들었다. 저는 거의 다 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어떤 종목들로 가야 되는 게 맞냐면은 아직 재료가 다 안 나온 업종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저는 이 일자리 정책도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지만 최근에 좋아졌어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원래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저는 문 대통령한테 투표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좋아졌어. 정치를 너무 잘해서. 주변의 보좌관들이 엄청 엘리트인 것 같아요. 엄청 엘리트인 것 같아. 외교부터 진짜
거기 국민 여론까지 뭐 하나 놓치는 게 없잖아요.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왜 2025년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 대통령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이거는 임기 후의 얘기인데? 그럼 다음 정권에 넘기겠다는 얘기인가? 그쵸? 25년이면은 앞으로 7년이 더 남았는데 7년 뒤에 문 대통령이 설마 연임을 예상하고 하는 얘기는 아닐 것 같고 너무 이제 먼 미래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개헌까지 본 큰 빅픽처라고 볼 수도 있고 내가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2024년도에 갑자기 빡 할 수도 있어요. 너무 먼 미래 얘기이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는 돈 다 벌고 딴 거 해야죠. 그죠? 그래서 너무 먼 미래 얘기이기 때문에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약주는 나올 만한 재료가 다 나왔다라고 이렇게 총평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올 만한 재료 다 나왔다. 오늘 솔직히 TV방송이나 경제 채널 보시면은 제약주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얘기 많을 것 같아요. 그때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 전략이 이해되신다면 채팅창 1번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의 큰 흐름을 따라가는 것은 좋지만 너무 좋아 보이는 것에는 항상 속임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액면 분할을 하면서 5만원짜리 주식이 됐어요. 이거는 고딩도 살 수 있는 주식이 돼버렸어요. 요즘에는 용돈 많이 주니까 중학생도 살 수 있게 됐어요. 그죠? 이제 중학생도 주식을 살 수 있게 됐어. 삼성전자 어떻게 됐어요? 삼성전자 대박 났나요? 제가 보니까 쪽박차게 생겼던데 삼성전자? 실적 잘 나오면 뭐해. 주가가 이렇게 생겼는데. 망했죠, 딱 보니까. 아이고, 망했다. 삼성전자 망했네. 이거 언제 가, 이거. 매물대가 오늘 생겨버렸어요, 매물벽이. 52,000원대. 삼성 당분간 좀 어렵지 싶어요.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이래버리면은 못 가지. 오늘같이 시장이 이렇게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들은 뭐 죄다 팔아버리고 있네. 기관들은 지금 액분한 다음부터 계속 팔고 있어요. 개인들만 계속 많이 사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좋은 모습들은 아닙니다. 절대 좋은 모습들은 아니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대기업 털고 있는 거 아시죠?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실천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오늘 어디 털렸어요, 오늘? 오늘 어디 그룹 하나 털렸죠? 압수수색. 오늘 저기 LG 털렸어요, 오늘. 그동안에 삼성을 많이 털었어요. 박근혜랑 엮어가지고 삼성 신나게 털고 삼성 아예 터는 중이에요. 제가 볼 때 아예 덜 털었어. 삼성은 지금 터는 중이고 LG까지 가버렸어요. 그 우리나라 IT에서 원탑 투탑인데 걔네를 털고서 뭘 하겠다는 건지. 그죠? 삼성 LG 털고 그럼 한번 털기 시작하면은 이것도 한두 달 얘기 나온다고요. 지금 경제민주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대기업이나 이런 종목 사시는 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큰 종목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 오히려 요즘에 시가총액이 좀 부족하더라도 중소형주를 사는 게 이런 리스크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게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일환이 아닐까? 너무 빅픽처인가 이거는? 그런 생각도 들지 않나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일환이지 않을까? 요즘에 대기업들이랑 관계된 종목들은 뭐 사기도 힘들어. 오직 딱 하나 현대그룹만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좀 그래요.
삼성 회사들도 좀 사기 그렇고 LG도 좀 그렇고 좀 불안하더라고요, 요즘에는. 현대만 사도 됩니다, 현대. 현대는 사셔도 돼요. 현대는 너무 좋아. 제가 오늘 장전 방송에서도 현대그룹도 다 말씀드렸잖아요. 현대 엘리베이터, 실수해주가 얘네라고. 현대 엘리베이터 오늘 급등했고, 현대 로템도 오늘 장중에 변동성 장난 아니게 올라갔고, 또 현대 또 뭐 있지? BNG 스틸, 그치? 현대 BNG 스틸 오늘 장중에 또 올라갔다가 밀리긴 했는데, 한 2, 3일 밀리면 또 올라가겠지. 그리고 현대상선까지. 아, 상사구나. 아, 근데 상선도 빠졌어. 이렇게. 아, 좀 올라갔네. 종목들을 보시면은 현대그룹주들은 전체적으로 다 분위기는 좋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동안에 올라간 것 자체가 없는 바닥주들이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현대그룹주들은 다 사도 돼요. 오늘 뭐 시간의 고래는 끝났지만 뭐 내일도 사도 될 만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현대그룹을 제외한 대형주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유가지아님은 내가 산 코스닥은 왜 떨어지는겨? 그러게. 왜 자유님이 사신 거는 떨어질까? 코스닥 키운다면서? 이거는 크게 보셔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큰 그림으로 보셔야 됩니다. 먼 미래까지 보셔야 돼요. 지금 이게 시장 박살내가지고 한 800포인트, 코스닥 800까지 내려갔다가 그러다 1000포인트 찍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거는 가능성이 있어요. 800포인트가 어디지? 한 이만큼 이렇게 여기서 훅 뺐다가 이렇게 이제 뺐다가 여기서 이제 자리 잡고 이렇게 이제 자리 만들다가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죠. 그래서 시장은 분명히 지금 구간이 저점이라고 보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뭐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여기 우리 향원 1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약주가 못 가면 코스닥은 빠진다는 건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쵸? 그쵸, 맞는 말이죠. 시가총액이 제약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약주가 빠지면은 당연히 증시도 빠지고 제약이 올라가면 당연히 증시도 올라가겠죠. 어제 정리 한번 해드렸지만 남북경협주는 증시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해요. 현대그룹주를 제외하고서는 시가총액 큰 애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저는 지수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이고 종목이나 업종에 있어서는 경협주가 제일 좋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아직 재료가 안 나온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제약주는 나올 만한 재료가 다 나왔어. 그죠? 바이오 코리아 이후에 재료가 뭐가 있을까요? 제약주. 큰 재료. 찾아보면은 큰 재료가 별로 없어요. 거기다 나와가지고 지금은 거의 없어요. 다 나온 것 같아. 근데 남북 관계나 아니면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무궁무진한 재료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어디 갔다 왔게요? 오늘 문 대통령이 일본 갔다 왔어요. 일본 가가지고 저기 중국에 일본의 아베하고 중국의 리커창이랑 만나가지고 셋이 똑같은 옷, 똑같은 넥타이 메고 갔다 왔더라고요. 그거 보고 웃겨가지고 너무 웃기더라고요. 갔는데 아니 왜 개성도 없이 셋이 가가지고 셋이 똑같은 넥타이, 똑같은 색깔 정장 이거 무슨 저는 포샵한 줄 알았어요. 포샵해서 얼굴만 바꿔준 그러니까 셋이 똑같은 거 입고 갔다 왔더라고요. 그거 웃겨가지고 일본 가가지고 이번에 한중일 3자 회담을 하고 왔어요. 3자 회담 하고 잘 끝난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설마 회담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사고 치진 않겠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별일 없이 잘 마감이 됐더라고요.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그래가지고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별 문제 없이 이제 끝나갔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사진 찾고 있는데 사진이 안 나오네.
이미지. 여기 못 찾겠다. 아, 여기 있다. 서로 깔맞춤 하시는 아저씨들. 오씨. 이렇게 갔다 왔더라고요. 중간에 아베가 상당히 간사해 보이죠? 저렇게 웃고 있는 걸 보니까 저 패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도 불쌍해요. 안 보여요? 꼬집고 싶어요? 일본도 지금 살려고 지금 발버둥 치는 거예요,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북한을 미국에 타격한다라 그러면은, 만약에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열받았어. 트럼프가 열받았다고 한번 해볼게요. 북미 정상회담 망했어. 정상회담 갔는데 김정은이가 거기서 사기쳤어. 핵무기 가지고 깝친다. 그럼 보나마나 한 대 좁힐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그러면은 본토에서 뭐 스텔스기가 날라와서 폭격을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일본에 있는 미군들이 가서 폭격을 하겠죠.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거기서 뭐 하나 비행기 날려가지고 거기서 한번 쏘겠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 만약에 사고를 친다 하더라도 북한이 만약에 미국이랑 전면전을 벌이진 않겠지만 전면전을 벌인다 하면은 1차 타겟은 일본이에요. 1차 타겟은 일본입니다. 본토까지 가다가 중간에 격추되면 어떡해. 일본은 가깝잖아. 그죠?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막 재팬 패싱 얘기 나오고 할 때 가장 민감했던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남한에 핵 쏘겠어요? 제 생각엔 안 쏠 것 같은데. 쏜다 하면은 이제 뭐 협박을 하거나 하면 일본한테 하겠죠. 그래서 일본도 이제 중간에 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기분이 되게 나빴던 게 뭐냐면은 이거는 뭐 이 국제정세와는 무관하게 기분이 더러웠던 게 뭐냐면은 보세요.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뭐라고 나왔어? 한중일 정상이라고 나왔죠. 우리나라 뉴스에는 한중일 정상이라고 나왔는데 일본 놈들 뉴스에서는 일중한이라고 해놨어요. 뭐 당연한 거긴 하겠지만 여기서 뒤에 한자 잘 보세요. 일중한 제7회 일중한 그 다음에는 몰라요. 일본어 몰라. 이 순서가 반대로 돼 있어. 우리나라 완전히 이거 호구로 보는 거 아니야 이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사실 좀 보는 순간. 뭐 당연한 거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 이제 남은 회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정들을 제가 각 사이트마다 제가 게시판에다 올려놨거든요. 5월 이후라고 해야겠다. 5월 이후 정부의 주요 외교 일정들을 보면은 이런 일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4월 27일 날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판문점 선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트럼프하고 아베 푸틴이랑 전화통화를 했고 그 다음 지난주에 미국 경제사절단이 중국을 방문했고 이번 주는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사절단을 보냈고 북중 정상회담이 어제까지 있었어요. 시진핑이랑 정은이가 만났다. 또 우리나라의 보도다리 그 대화를 또 따라 해가지고 해안가를 걸으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는지 보면은 귀엽죠? 그리고 이제 오늘 한중일 정상회담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외교부에서는 또 미국에 또 인사를 보내서 그런 이벤트가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폼페이오하고 강경화하고 또 만난다고 해요. 이번 주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연달아 있고요. 그리고 6월달이 대박이죠.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언제일지도 모르고 6월달에는 한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지금. 러시아도 이번에 러시아 월드컵이라는 그런 국제적인 행사를 좀 이렇게 외교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만한 재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이슈가 터질 것 같죠, 진짜. 굵직굵직한 것들이. 여기에 투자를 해야 돼요.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겁니다, 이거. 제가 전략을 잡는 거나 방향을 잡는 것도 저는 여기에다가 지금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경협주를 제가 긍정적으로 어제도 봤잖아요. 어제 많이 빠져가지고 경협주 꼭지라고 했던 사람들 되게 많은데 내가 보고도 뭐라고 했어. 재료 많이 남았으니까 가져가라고. 조정받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더는 간다. 내일장 보세요. 내일장도 보면 많이 올라갈 거야. 열심히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 파악을 하라는 얘기 있잖아요. 분위기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증시에. 그래서 제가 볼 때 6월 달에 우리나라의 6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이 뭐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후에 한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라는 이 재료도 굉장한 재료예요. 우리나라를 러시아랑 엮으면은 딱 하나 나오죠. 한국과 러시아 얘기 나오면은 재료 하나 나오죠. 가스관. 바로 가스관 튀어나와야 됩니다. 가스관 하면 무슨 종목? 가스관 하면 무슨 종목 생각나요? 무슨 관자 들어가는 종목 있죠. 관으로 끝나는 친구들. 관자 돌림 잘 보셔야 돼요. 관자 돌림. 그 중에서는 동양철관이 일단은 가장 대장주죠. 우리 쩡쩡님 들고 계시고. 우리 또 관자 돌림 친구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알고 계시네. 스틸. 그치? 스틸로 끝나는 애들도 좋고, 관자도 좋고. 이런 애들이 이제 6월 달에 재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밀려도 사놔야 된다니까요. 이게 바로 주식을 먼저 선취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전략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나요? 이 맞는 거야. 무조건 이거 뭐 재료도 없는데 그냥 뭐 차트가 좋으니까 간다고 하는 거는 모르고 하는 소리고. 이러니까 종목들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종목들이야 차차 이제 눌릴 때 산다면은 잘 가겠지. 많이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 이제 일정들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각 사이트마다 올려놨으니까. 제가 볼 때는 다음 주가 만약에 다음 주는 남북경협주가 그렇게 많이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내일이 10일이죠. 그러니까 10일, 11일 날이 좀 약간 강세를 보일 것 같고요. 강세를 띌 것 같고, 14에서 18일까지는 약간 약세로 돌아설 것 같아요. 왜냐면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큰 손들이 좀 주가를 누를 수도 있어요. 주가를 누른다는 거는 더 사기 위한 작업입니다. 더 사기 위한 작업일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음 주에는 많이 누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날이 마지막, 이날이 라스트, 21일 날이 진짜 마지막 피크일 수도 있고, 마지막 피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하루 정도 더 갈 수도 있고. 아니다, 한미정상회담이구나. 패스. 잠깐 요거는 취소. 요거 지우고. 어쨌든 21일 날 강세는 한번 보일 거는 같아요. 강세는 나올 것 같고, 중요한 거는 한미가 아니라 북미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근데 어쨌든 큰 그림은 좀 나오겠죠? 큰 그림은 나올 것 같고, 일단 21일부터는 저는 좋은 흐름들 예상을 해요. 좋은 흐름들 예상을 한번 하고, 한미 잘 끝나고 나서는 한번 조정 한번 주고, 이제 뭐 북미 정상회담을 만약에 언제 뭐 한다. 그런 얘기 나오면은 또 불이 한번 붙을 수가 있겠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는 경협주들이 굉장히 강할 수 있는 그런 장이다. 굉장히 강할 수 있는 장이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이거는 이제 출처가 확인되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공개 방송에 오신 분들께만 그냥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거 진짜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지금 뭐 판문점이네 어디네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 후보 중에 하나가 평양일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판문점 아니면은 뭐 싱가포르, 제주도는 그냥 제주도 희망사항이고, 제주도는 제가 볼 때 힘들 것 같고, 이번에 평양일 수도 있다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폼페이오가 이번에 북한에 가가지고 김정은이랑 딜을 하고 왔어요. 가서 관광하고 오진 않았겠죠? 분명히 딜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딜을 했느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입 맞추러 간 거예요, 서로. 입 맞추러 간 겁니다. 입을 맞추러 간 것이고, 오늘 그래서 그 납북자 데리고 온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장중에. 뭔가 하나 성사가 된 거예요. 김정은이가 괜히 줍니까? 폼페이오 형 왔어? 얘네 데려가. 이거 말도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줬으니까 걔네가 풀어줬겠지. 그래서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게 정치 외교기 때문에 미국이 뭐 하나 준 거예요, 이거는. 미국이 뭐 하나 줬기 때문에 걔네를 풀어준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아마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깜짝 쇼를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오늘 다 준비를 했을 것이다. 오늘 준비를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강경화를 또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뭐, 북한 가서 이런 얘기 했어 하면서 또 이제 줄다리기도 하겠죠, 우리나라랑. 하고 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못 받고, 큰 그림 나왔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서프라이즈가 남아있다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서프라이즈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나마나 이제 또 깜짝쇼 하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서프라이즈가 하나 또 남아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하고 있어요. 합의 다 돼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합의는 돼 있는데, 왜 어제만 하더라도, 이번 주말에 뉴스 뭐 나왔어요? 이번 연휴 동안에, 왜 북미 정상회담 일자 왜 안 나오냐? 빠그러진 거 아니냐? 뭔 개소리야. 그러기는커녕 오늘 종목들 막 다 좋았잖아요, 시세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이제 이슈들이 나오도록 좀 손 놓고 있는 거죠, 일부러. 밀당하는 거 쉽게 말해, 밀당. 그죠? 여러분들 5월달, 6월달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답 나왔죠? 5월달, 6월달에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답 나왔어요. 요거는 답 나온 겁니다. 정부의 주요 외교 일정들을 보면은 거의 다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종목들만 잘 고르면은 많이 먹을 수 있고, 종목 잘 못 골라도 조금은 수익 낼 수 있고, 이쪽에 투자를 하는 게 지금은 저는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개를 하는 것 자체가 밀당이에요. 우리 5억 벌자님께서 합의가 나왔으면 벌써 나사 장소 나왔겠죠. 저 연애 안 해보신 분이야, 저거는. 우리 5억 벌자님은 연애를 잘 안 해보셨거나, 제가 볼 땐 그래요.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은 쉽게 전화하지 않습니다. 먼저 전화 걸지 않습니다. 좀 기다려주기도 하고, 좀 애가 타도록 좀 이렇게 홀딩도 좀 하고, 일부러 연락도 좀 안 하고, 이 사람 사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속보 나왔어요? 맞아. 저것 때문에 뭐 철도주 날라간 거야. 맞아. 보세요. 시장의 큰 그림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정의원님들께도 그 신규 회원님들 되게 많이 오셨는데, 신규 가입자분들께 저 딱 2개 드렸어요. 딱 2종목 드렸는데, 둘 다 남북경협주 드렸습니다. 네, 저는 오늘도 남북경협주로 2종목을 잡아드렸고, 진짜 드리고 싶은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너스 종목으로 하나 더 드렸어요. 종가에 사시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최근에 드린 종목이 뭐뭐뭐 있냐면은 송전, 전력, 전력 하나, DMG 하나,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산림, 조립. 이렇게 최근에 오신 분께 각각 하나씩 제가 또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매수전 드려가지고 잘 사놓고 계시는 중이에요. 잘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 나왔어. 우리 현은 더 잘하라 이제는. 그죠? 더 잘하라 이제. 대북 의료 지원 나왔고, SDN은 태양광이니까 전력이죠. 철도액이 나왔고, 이제 DMZ 나올 거고, DMZ 뭐 나오고 있고, 지금 뭐 나왔냐면은, 우리 여기, HANTP님이 올리신 거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지금 철도액이 뭐 나왔냐면은, 이거 나왔어요. 한중 정상. 서울 신의도 중국 철도 건설 검토. 이게 바로 예전에 나왔던 그, 유라시아까지 보는 큰 그림이잖아요, 이거. 유라시아 횡단 열차 아닙니까, 이게 바로. 대박이죠? 이러니까 종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의 정책주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의 정책 1순위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 종목들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잘 못한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현대 사시면 되고, 그죠? 현대 관련주 사시면 되고, 그리고 나는 좀 약간 좀 이렇게 눌릴 때 사가지고 급등을 한번 좀 노리고 싶다. 왜 현대 관련주들이 뭐 상한가 치고 그러진 않잖아요. 급등 잘 안 나오니까. 초보는 현대그룹주, 현대건설, 현대로템, 현대비엔지스틸,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상선, 뭐 현대상사 이 정도? 현대차 같은 거 사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현대라 그래도 현대차 같은 거 사면은 재미없어요. 올라가긴 올라가겠지만 우리 북한 형아들 차 살 돈 없어요. 현대차는 제가 볼 때 좀 어렵고 다른 이제 인프라 쪽에 투자하는 게 좋겠죠, 확실히. 우리 쩡쩡님은 이미 다 준비 다 끝났네. 현대 상성까지 사놓고 동양청원 사놨으면은 쩡쩡님은 게임 끝났네 벌써. 하나씩 수익 실험하면 되잖아요, 이제는. 그런 거예요. 현대약품은 현대그룹주가 아닙니다. 마리엔느님께서 현대약품은 현대그룹주가 아닙니다. 네, 그냥 이름만 현대예요, 걔는. 왜 저기 삼성제약도 있잖아, 삼성제약. 삼성제약이 삼성 거 아니잖아요. 삼성제약이 삼성 거면 이미 지금 주가 한 10만원대 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니죠. 네, 삼성제약이나 저기 현대약품 이런 거 안 돼요, 걔네들은. 큰일 납니다. 걔네는 각각의 또 재료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남북경협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 일단 현대그룹주. 현대백화점도 괜찮을 수도 있겠다. 현대백화점도 저는 좋게 보고 있는데 현대백화점은 북한보다는 중국이랑 더 연관성이 커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북한보다는 중국 쪽에 조금 더 연관성이 크다. 삼성제약 유상증자 좋지 않아요. 정적님 소문내지 마요. 잘하는 사람이면 소문내도 되죠. 잘하시는 분인데 당연히 소문내도 되죠. 어차피 지금 못 사요. 정적님이 사신 금액이 더 저가기 때문에 지금 따라 살라고 해도 그 금액에는 못 사요. 예전에 사신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올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남북경협주 10배 봅니다. 모든 종목이 10배 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10배 가는 종목이 반드시 나옵니다. 제가 선취매를 해놓는 이유가 있어요. 단타도 칠 거예요. 단타도 치고 선취매도 하고 바닥에서도 사고 위에서도 사고 중간에서도 사고 옆구리에서도 사고요. 머리에서도 사고 어깨에서도 사고 무릎에서도 사고 발바닥에서도 살 거예요. 다 살 거예요, 진짜. 제가 보는 그림들을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좀 크게 봅니다. 단순히 이번에 지방선거만을 위한 쇼는 아닌 것 같고요.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또 한번 자리를 잡으면은 크게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공개방송 오신 분들도 너무 좀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시라는 그런 이야기들 좀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남북경협도 아직 못 올라간 종목이 되게 많아요. 못 올라간 종목이 무지하게 많고요. 여기 보면은 거북이님께서 이화공영 같은 종목은 많이 못 가겠죠 라고 하셨는데, 이화공영은 투자 경고 종목이잖아요. 경고 딱지 받았는데 어떻게 가요? 경고 풀려고 가겠지. 많이 가지 않을까요, 걔도? 이화공영 하면 예전에 저 4대강 할 때 그 한때 많이 했던 친구여가지고 걔는 대박 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경고 풀리고 가겠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그렇게 좀 봅니다. 큰 그림을 보고 있고, 여기 우리 거북이님이 또 우리 제형솔루텍 말씀하셨잖아요. 제형솔루텍 많이 들고 계신가요? 제형솔루텍? 제형솔루텍은 이번에 환기 종목이라서 재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재무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서 이걸 해결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북한과의 사업으로 엮기에는 가장 근본적인 재무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잠깐만요. 알람이 갑자기 울려가지고 빨리 유황오리 먹으라고 지금 막 연락 오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제가 원래 공개방송이 아니라 지금 제 입에 유황오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잠깐만요. 아, 전화 와가지고 지금. 빨리 오라고 지금 난립니다. 이렇게 좋은 장에 맛있는 거 드셔야죠, 여러분들도. 네, 그래서 저의 전략은 요 정도인 것 같고요. 일정들을 잘 보세요. 다음 주에는 남북경협주도 좀 조정 줄 거예요. 다음 주, 이번 주에 10일, 11일 안에 어쨌든 좀 수익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전 계속 단타로만 봐요, 저는 사실. 저는 계속 단타로만 보고 있고, 장타로 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들고 있어도 굉장히 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북경협주는 정리해드리자면은, 자, 야, 이거 중국하고 일본이 오늘 좋은 내용 많이 나온다. 센카쿠 열도 충돌 방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오늘 밤에 한중일 이 정상회담 얘기 계속 나오겠네요. 내일도 경협주다. 남북경협주는 고가에서 사건, 고가에 사신 분들은 내려올 때 못하게 하세요. 충분히 내려오면. 이 충분히 내려온다라는 거의 기준은 우리 속공 차트를 보시면 답이 나오는데, 모르시면은 제 방송 꾸준히 오셔서 배우시고요. 내려오면 물 한번 타세요. 물타기 좀 필요할 것 같고, 저가에 사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세요. 사신 분들은 쭉 목표가 홀딩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협주에 대한 전략, 그리고 길게 보지 말고 단타로만 대응. 짧게 수익 한번 내고 다시 사라는 얘기예요. 수익 실현하고 다시 사자. 그래서 좀 들고 있어서 50%씩 가는 것보다 5%씩 10번 나눠 드세요. 복리로 나눠가지고 5%씩 10번 드시라. 그리고 제약주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리뷰 한번 해드리자면은, 제약주는 지금의 반등 이상하다. 이거는 바이오까지 포함입니다. 지금 반등 이상하다. 의도적이다라는 느낌들, 의도적인 느낌. 오늘 외국인 기관 입성했어요. 입성은 했어요, 일단. 당분간 상승세 이어질 수 있으나, 손실폭이 줄어든다면 꼭 비중도 줄이자. 네, 꼭 비중 같이 좀 줄여놓자.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보통 매수하신 금액이 거의 꼭지점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가요. 왜 못 가기는지는 말씀을 드렸죠?
더 이상 나올 재료가 없다. 나올 호재가 없다. 호재 어디에 많아요? 여기 훨씬 많죠? 여기 호재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호재가 많은 업종 쪽으로 사는 게 투자입니다. 호재가 많은 업종으로 투자해라. 네, 그 얘기가 오늘 공개 방송의 마지막 전략이 되겠고요. 여러분은 실적 놓치지 마세요. 실적 놓치지 말자. 실적은 좋을 필요 없습니다. 실적은 좋을 필요는 없고요. 나쁜 것만 사지 마세요. 실적은 좋을수록 주가가 많이 가는 거는 아니에요. 다만 이거는 마치 자격증 같은 겁니다. 실적은 마치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주가가 많이 가는 게 아니라 실적은 커트라인까지만 지키면 돼요. 어느 정도 커트라인까지만 지켜지면은 제약이라네. 뭐 경협주를 하든 제약을 하든지 간에 어느 정도 커트라인까지만 되면은 문제 없어요. 호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실적은 되게 나쁘지만 않으면은 괜찮다는 말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적인 좀 전략 잡아드렸는데 정리 좀 되셨나요? 오늘 시간의 거리 상황에서 지금 철도주 다 올라갔어요. 내일 또 가겠죠, 물론. 근데 철도주 많이 올라가서 매매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철도주 말고 다른 걸 사면 되겠죠. 올해는 진짜 정부의 정책주만 파도 진짜 이건 노다지예요, 올해는. 올해는 노다지라는 내용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아직까지 남북경협주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공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개나 소나 다 한다고 들어오면은 이 업종 안 가요. 못 갑니다. 못 가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막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사도 될까? 지금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항상 보시면 그때 사야지 많이 가죠? 나중에 재료 다 나오고 확인 다 되고 차트 다 만들어 놓고 그때 사면은 못 사요. 그래도 지금 미리 살 수 있는 기회는 얼마 없어요. 일정으로 봤을 때 이미 기존에 사놨던 거는 내일 모레 팔아야 돼요. 왜냐면 14에서 18일까지는 일정이 없기 때문에 이때가 공백기. 그럼 이미 샀던 건 여기서 팔고 혹은 기회가 되신다면 내일부터라도 사든지 그렇게 해서 14에서 18일까지는 이제 철저하게 단타, 깨작깨작 단타 치면서 매집하다가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한번 뛸 때 한번 팔고 그 다음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거 얘기 나오면 또 한번 갈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업종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꼭 하나라도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남북경협주 하나는 꼭 들고서 주말을 맞이하세요. 들고 있는 분들 솔직히 마음 좀 편하잖아요. 다른 업종이나 제약주 물려있는 것보다 그거 훨씬 더 편하잖아요. 마음이 왜 편하냐면은 앞으로 나올 만한 재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익 실현할 수 있잖아요. 뜨면은 차트도 안 무너졌고 그래서 이쪽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정책주는 정부에서 수많은 정책 중에서 1순위만 보시면 돼요. 정부의 1순위가 어디냐? 지금 청와대에서 뉴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디냐? 답이 나왔으면은 그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제가 또 공개방송 진행을 했는데 이 전략을 알고 매매하면은 똑같은 종목을 사도 기분이 많이 좀 틀릴 수밖에 없어요. 모르고 추천만 받고 사는 거랑 이유를 알고 사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그 재미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